작전명 크로마이트. 극비리에 준비된 이 작전에 따라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261척의 함정과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인천 앞바다에 포진했다. 풍전등화의 전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희망이었다.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도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세계 전사에 유례없는 성공 확률 5천분의 1의 상륙작전. 아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We prepared the Incheon invasion plan. We sent it back to Washington,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said disapprove. 우여곡절 끝에 감행된 작전. 인천 시내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그 아스팔트까지 다 타고 없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에는 원래 4개의 안이 있었고 인천으로의 대규모 상륙은 차선책이었다. 지금까지 인천 상륙작전 계획은 작전 계획 B, C, D 중에 B안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작전 계획 A가 있네요. 우리는 아직 인천 상륙작전을 다 알지 못한다. 지난 7월 인천 상륙작전 66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다. 영화를 보시면 저에 대한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연기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 용사십니다. 시사회에는 한명수 제독도 초대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사전 첩보 임무를 맡았던 그에게 당시의 기억은 가슴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역시 성공해야 한국전쟁의 전환기가 된다. 그게 거의 신념이고 실패한다는 건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전둔화 같은 그런 운명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해서는 아무래 반전되고 그때 가던 대한민국이라는 등불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80여일. 당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서울을 빼앗겼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려나 있었다. 전세를 뒤집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인천 상륙작전은 국운을 건 도박이었다. 인천 북성포구. 당시 작전지역 적색 해안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대부분 간척되어 뻘의 일부만 남아있다. 당시 참전용사인 허영철 씨. 그는 1949년 창설된 해병대 2기생으로 작전 때 이곳으로 상륙했다.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 앞이 전부 바다에다가 여기가 모래사장이었었다고. 모래사장. 그 우리 상정을 타고선 말이지. 대게 되면 그냥 모래 파고 말이지. 예? 그 진을 그리고 다 차기 명령을 이제 기다린다고. 인천 상륙작전은 녹색 해안, 적색 해안, 청색 해안 3곳으로 나뉘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적색 해안은 그중 2번째 상륙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우쪽 잡고 두 마리. 그쪽에서 상륙해안선 올라가니까 내가 인천 사람인데 보니까 만수동이더라고. 인천항을 보호하는 해벽이었던 적색 해안은 국군 해병대 제1연대가 유엔군과 함께 상륙했던 지점이다. 당시 우리 병력에는 해병대 1, 2기와 함께 신병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상륙 지점이 인천인지 모른 채 배에 올랐다. 제주도 있는 군대를 갖다가 소탕하면서 말이지. 거기서 그저 1년간
지냈다고. 제 6.25시에도 있는데 6.25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해병대는 제주도 그 학생들이 말이지 자원집 입대했다고, 학도병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보청 받아갖고선 이제 인천 상륙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배에서 그냥 저 소총 말이지 작동법만 가르치고 말이지. 그것은 전쟁에 들고 나왔다고. 1945년 8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일왕은 항복했고 한반도는 광복을 맞았다. 36년 만이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종전 직전 이루어진 강대국들의 전후 처리 합의에 따라 한반도가 반으로 나뉜 것이다. 38선을 경계로 남에는 미군정이, 북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섰다. 인천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전후 복구를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달랐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45년 9월 달에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서 소련의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45년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련이 내세운 인물은 소비에트 연방 대리자 김일성이었다. 그리고 3년 뒤 남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세워진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남한에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다.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북한은 김일성을 내각 총리로 임명했다. 북한의 남침 야욕은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그리고 1949년 3월 김일성은 소련과 비밀리에 조소조약을 맺고 전쟁 준비에 돌입한다. 1949년 초에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전쟁에 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반영돼서 스탈린이 그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이미 스탈린이 승인해주고 마오쩌둥이 지원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중공 국공 내전에 참여했던 병력, 한족, 우리 조선족 병력이 북한으로 이미 유입되고 있었고, 또 소련은 탱크라든가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력이라든가 무기 체계 면에서 상당한 열세에 있었죠, 한국군이. 이런 상황에서 1949년 6월 미군 철수가 이루어졌다. 북에서 소련이 철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남한에는 48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았다. 미국의 극동방위 주요 거점에서도 한반도가 빠졌다. 그리고 1년 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준비 없이 맞은 재앙이었다. 그때 무기라는 건 애무항총하고 박격 보고서 그 정도고 기관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후퇴 하는 것이 여기다 아다시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어요.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묵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의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만약에 소련이 북한을 사주해서 남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과연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침에 대한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있었지만 북한이 전면적으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워싱턴 당국이나 극동군 사령부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 발발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소련이 불참한 이 회의에서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탄하는 합의문이 채택되고 파병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유엔 최초의 연합군 파병이 시작되었다. 스미스 부대를 필두로 각국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유엔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의 전선은 계속 뒷걸음질 쳤다. 전쟁 사흘 만에 서울을 내준 아군은 대전을 내주고 경상도까지 남아있다.
여기서 더 밀려내려가 낙동강 전선을 형성한 것이 8월 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낙동강 전선이 이제 형성된 게 최종적으로 8월 초에 형성이 됐는데 그때 그 전력에서 병력의 수로만 따진다면은 우리가 한 2대1 정도로 더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세의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군 같은 경우는 공세의 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는 일정한 방어선을 형성시켜서 수세적 입장에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미국 버지니아주 남부 노퍽시. 이곳에 메가더 기념관이 있다. 메가더는 6.25 당시 유엔군 최고 사령관이었다. 메가더가 부인과 함께 잠들어 있는 이곳에는 메가더의 유품은 물론 현역 시절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다. The hat, this is MacArthur's signature hat that he wore all through World War II, all through the interwar period, and then all the way through the Korean War. All those pictures of him during the Korean War, that's the hat. His Ray-Ban sunglasses, which of course very famously photographed as well, and then the corncob pipe. And yes, it has been smoked. It's not just for show. Notice the arrowhead. In U.S. decorations, you get an arrowhead if you were part of the initial invasion force of some landing. MacArthur gets this for waiting ashore at Incheon on September 15th, 1950. 2차 세계대전 직후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이자 일본 점령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6.25가 발발하자 수원을 통해 한반도를 찾았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였다. 한강변에서 직접 전선을 확인한 그는 지상군 투입을 결정한다. 준비되지 않은 국군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Almost from the beginning of the attack against South Korea, MacArthur had been considering an amphibious option. 메가더가 생각한 연합작전은 상륙작전이었다. 메가더는 일본에 주둔한 미 제1기병사단에 상륙훈련을 지시하고 7월 4일 상륙작전을 위한 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인천을 통해 들어가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다는 일명 블루하츠 작전이었다. 블루하츠 작전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역시 인천입니다. 인천 쪽으로 들어가서 그 교통로의 중심인 서울 지역을 장악하면 북한의 병참선을 끊을 수 있다는 건데 그때는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기에다가 상륙전 준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 7월 중순에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의 남침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블루하츠 계획이 7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폐기가 돼요. 당시 낙동강 전선은 밀어붙이는 북한군과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는 아군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다부동 전투다. 다부동 전투 그 지역에 328고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와서 교두보 확보를 했어. 이제 째뜨기가 와서 네임팜 타는 뒤에서 미군 포들이 150mm 사흘을 내려부었어. 퍼부었어. 푸른 산이 뻘걸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부에서 이제 우리 대대를 하여금 328고지를 점령하라는 이 작전 명령이 내려가지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탄알이 비 오듯이 막 떨어진 거예요. 북한군은 총력전을 벌였고 전투는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동시에 전쟁의 판세를 뒤엎을 특단의 조치가 절박했다. 나도 참모총장 돼서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만일에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나서 천돌한다. 어디 제주도를 가건 어디를 가건 이럴 때 대비해 가지고서 중요 인사들 고쳐. 이 사람들 비행기로 갈 수도 없으니까 비행기를 한정되는 거. 우리 해군 선박에서 수하는 문제 계획을 세우라.
General MacArthur wanted to break out of that perimeter. We didn't have enough forces to do it originally, and we had to look for some more forces. So one of the ideas was to have the Marine Corps recruit World War II veterans who had been in the Marine Corps to come back in and serve in the Marine Corps. 결론은 상륙작전이었다. 메가더는 폐기했던 블루아츠 작전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인천으로 상륙해 적군의 허를 찌르고 서울을 탈환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작전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 작전이다. He'd always been interested in amphibious landing. And what he was pushing for was if you could get behind the North Korean forces, land in a position where you could cross in and cut their rail and road links for their supplies, which is much easier to do from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then the North Korean army would have no option but to fall back. Or if you have sufficient buildup of forces, you actually would be able to crush the North Korean army between the forces at Pusan and the forces at the landing zone. 상륙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문제는 상륙 위치였다. 참모들은 인천이 아닌 제3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Three of us were planning staff were asked to give three different reports to General MacArthur. One of the planners, one of my colleagues, said we should attack right at the front line with the North Koreans. A second said we should go deeper, about 10 kilometers further up the Butte. I went 25 kilometers up the Butte. General MacArthur listened to all three of our reports, and he looked at it and he said, "You're all pusillanimous." 메가더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인천이어야만 했다. 상륙작전 관련 계획은 그동안 백대시 B, C, D 세 가지가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번 취재에서 백대시 A가 발견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이런 점이 대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작전 계획 100-B다. 그리고 100-B 말고도 군산에 상륙하는 작전 계획 100-C가 있었고 주문진에 상륙하는 작전 계획 100-D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 C, D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한 의문이 그럼 100-A는 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크게 가지지 않았고 관련된 문서도 못 찾았거든요. 여기에는 그 100-A가 무엇이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 100이라는 것은 기본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A, B, C, D는 A, B, C, D 방책인 것이고 A부터 가장 최우선책, B가 차선책, C, D가 예비 및 우발 계획입니다. 미 8군이 낙동강선에서 먼저 반격을 해서 올라갔을 때 군산에 상륙함으로써 양측이 서로 협조된 공격을 할 것이다. 이것이 작전계획 100-A의 기본 전제였지만 당시 미 8군은 낙동강선 방어선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전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천에 상륙하는 작전계획 100-B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 계획의 초안 중에 D가 있었다. 그리고 그 D는 주문진으로 상륙하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문서를 보니까 주문진 상륙 계획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천으로 상륙을 하고 인천 상륙 작전이 북한군의 저항에 의해서 충분히 원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낙동강선 방어 작전에 투입되었던 한국군 2개 사단 정도를 별도로 TF를 구성을 해서 주문진 지역을 타격을 해서 양측의 연결 작전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이거든요. 1차 사료를 보는 것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것은 미군이 작성한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에는 그냥 D 가로 열고 주문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약된 결과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실제의 역사인 양 계속 반복 교육되고 있는
The Incheon Tides are the worst in the world. Why the fixation on Incheon? Don't hit them where they are strong. Hit them where they are not.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Open the way for me, son. We prepared the Incheon invasion plan. We sent it back to Washington,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said disapproved. They said there's no way that you can make an invasion in a place that has a 31-foot tide and has so many undersea obstacles, and we don't have enough troops and we don't have enough forces to fight the North Koreans. So they disapproved it. General MacArthur invited them to come over to Tokyo, and in 6 hours, he gave them a real tour de force lecture in military history and how things can succeed. And he said, never take counsel of your fears. And he, one by one, convinced the Joint Chiefs of Staff that they should approve. 인천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상륙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었다. 뻘과 축대 등의 장애물도 문제였다. 하지만 대안으로 나온 군산이나 남포는 상륙은 용이했으나 보급선 차단이 어려웠고 남포는 방어까지 튼튼했다. 평택은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보다 심했다. 극동 해군사령관 터너조이 중장은 이 중 인천의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고 말했다. MacArthur continually hammered, it's got to be Incheon, it's got to be Incheon, it's got to be Incheon, because he says they will not have the place well defended because it's just going to seem to be just too hard. Second, as I discussed earlier, if you manage to seize Incheon and move inland relatively short distances, you've seized Kimpo, and even if you don't take the city of Seoul itself, you can cut the rail and road lines to the south of the city that are supplying the North Korean forces. 메가더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다. 1945년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인천으로 들어왔고 메가더는 그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메가더 장군이 사실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태평양 지역의 전쟁을 총괄하는 사령관이었고 또 일본 점령 사령관이었어요. 일본을 점령하면서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한반도에 진주해 있는 일본군들을 몰아내고 무장 해제를 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연합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대부대를 인천에 들여보냈던 경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이죠. 태평양 전쟁에서의 경험도 자신감을 더했다. 당시 메가더와 미 해병은 세계 전사상 가장 많은 상륙작전을 수행했었다. 메가더는 그 상륙전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약 50여 회에 걸친 상륙작전을 모두 성공으로 이끈 사람이 메가더입니다. 아일랜드 호핑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군의 요새 하나하나를 격파하는 것이 아니고 후방으로 상륙을 해서 병참선을 끊어가지고 섬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을 갖다 고립해서 격퇴시키는 전략을 갖다 했던 것이 바로 메가더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작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천을 중심으로 한 상륙작전이 세워졌다. 문제는 세부 정보였다. They realized how little they actually knew about Incheon Harbor and how it worked. And they were like, okay, how are we actually going to assess doing this? Because they figured out they had very few people who had experience in Incheon Harbor.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 정보가 필수였다. 미국은 항공사진 등 당시 가지고 있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다. 당시에 1950년대라면 미국은 영상 사진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최첨단 국가였어요. 그 기술을 이용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여기에 그 당시에 이용했던 사진이라든지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메가더와 그 참모들은 그 입체 사진, 항공 사진 들어가고 나오는데 찍은 동영상들을 다 보고 철저히 계획하고 인천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현재 정보는 따로 수집해야 했다. 때문에 상륙 한 달 전 첩보 작전이 시작되었다. 인천 작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손월제독입니다. 극동군 해군 사령관이 조의제독인데 조의제독의 말을 손월제독한테 전했는데 시방 메가사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의 한국 해군이 할 일을 갖다가 사전에 이런 일을 하는 걸 지시한다 하는 명령이죠, 뭐. 첩보 활동을 위해서는 인천 가까운 섬을 근거지로 삼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인천에서 가까운 영흥도 탈환 작전이 선행되었다. 국군은 소수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던 영흥도를 8월 20일 접수했다. 미군에서도 정보장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해군에서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군복 아니고 완전히 이제 사복을 많이 입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뭐 이제 여기서 주둔하면서 우리는 뭘 했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중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 정보계통에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호위하고 경비만 했어요. 경비. 귀하로 교대로 해가면 한 10여 명이. 그러니까 그분들 그렇게 해가면서 가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제 있었지 우리가. 첩보대는 당시 한명수 소령을 포함해 모두 17명이었다. 이들은 영흥도를 근거지로 민간으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했다. 아마 이 근처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그래서 여기다 세웠을 거야. 그 이제 미군들 정보부 있는 분들이 여기 주둔하고 있어. 그때 분대 천막이라고 있잖아요. 분대 천막. 그래서 거기서 치워놓고. 첩보 요원들은 상륙지점 곳곳을 둘러보고 그림으로 보고했다. 적군의 규모, 옹벽의 높이, 마을 길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꼼꼼히 기록한 그림들이었다. 영흥도에는 당시를 기리는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당시의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다. 주민들, 현사한 사람하고 우리 해군들, 현사한 분들, 그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친구도 전사했지만 친구의 형들, 한 동네 살던 사람분들이 여기 세 사람. 강대원이라는 사람 우리 자형이거든, 매부. 그때 그 동네에서 세 사람 돌아갔어요, 세 사람. 첩보작전이 끝난 직후 마지막 순간에 북한군이 공격해왔다. 남아있던 임병래 중위는 적을 유인한 뒤 자결해 순직했다. 얼마나 참 안타깝지 뭐. 한편 로운이 장군 역시 상륙작전에 필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 목하 고민 중이었다. 문제는 9m에 이르는 해안벽이었다. 이를 위해 로운이 장군은 일본으로 건너가 알루미늄 소재의 특수 사다리를 제작했다. 이 사다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상징이 되었다. 가토사 창설 66주년 기념행사. 올해는 인천 상륙작전 참전 노병들에게 공로상이 주어졌다. 석정래 할아버지 역시 전쟁 초기에 미군에 소속돼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메가더는 제10군단을 창설했다. 그런데 주요 부대였던 미 제7보병 사단의 병력이 부족했다. 부산 섬에 거리 이제 갔어요.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줄을 주고 들을 수가 있어. 이게는 이제 그 사병이 하나 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왔죠. 그래 이쪽으로 나오니까 데려가면 너들은
앞으로 유엔군에 간다 이거야. 유엔군에 가면 월급도 달러로 받고 대우가 아주 좋다고 말이야.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을 쭉 해서 요코하마에 갔어. 요코하마에 가니까 유엔군 온다고 일본 그 고적대 여자들이 나와서 One of the other things that they did, which was kind of unusual, because the 7th Infantry Division, which was the last unit left in Japan, again is under strength. And they came up with this idea of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So what they are literally doing is taking South Korean conscripts and integrating them into the United States Army to provide additional manpower. Needless to say, this is challenging because, there's the language difference, there's the training level difference because most of the South Korean troops are brand new into the force and they're being integrated into a standing U.S. Army unit. 이렇게 뽑힌 한국군 8천여 명은 일본으로 옮겨져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시훈련을 받는다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그런데 구령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생명보도 뜻도 못할 구령이라. 우리가 듣기는 그냥 허 하는 것밖에 안 들리니라. 생각해봐요. 우리가 8월 10월에 입대했는데 9월 10월에 인천 상륙을 했으니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그날은 뭘 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출발하는데 배가 우리 갈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세도나이까지 해가지고 이리 왔는데 그럼 갈 때도 이리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태평양 바다로 가는 기다. 그래 우리는 이거 못 들어가노. 그래 우리끼리 먼저 말이 많지. 야 우리 뭐 어디로 상륙 간다는데 진짜 벌써 이북놈들이 부산까지 전해하는 모양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못 가고 저 괌이나 사이판으로 가는 것 같다고 저는 그래 걱정이 세상 같지. D-Day 이틀 전 군산과 삼척을 비롯한 주요 해안에서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졌다. 기만 작전이었다. 이를 통해 적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인천 상륙에 방해가 될 만한 주요 시설들을 파괴했다.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인천을 상륙작전 한다고 해서 9월 15일 날 그 스탠바이 하고 또 그날 다 때린 거 아니에요. 사전에 적의 주요 시설은 다 파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10일, 한 5일 전부터는 해군과 그 공군력에 의해서 올미도를 비롯해 가지고 인천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 폭격을 해요. 폭격을 하면서 거기를 어느 정도 무력화를 시킨 다음에 상륙부대가 들어가야지 그 부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륙하는 그 과정에서 소총만 쏴도 굉장한 위협인데 거기에 만약에 해안포가 가담해서 쏜다면은 상륙작전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그걸 다 무력화시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한 9월 10일부터는 그쪽 지역은 계속 미군에서 폭격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는 했겠죠. 확신은 못했지만은. 그래서 메가드가 인천 지역만 아니고 인천에서 군산 그 사이를 적의 그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해안 지역을 계속 폭격을 하는 거예요. 주 타격은 인천 지역이지만은 적의 눈을 그 돌리기 위해서 인천에서 그 군산 사이 이쪽을 폭격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국군 단독 작전도 이루어졌다. 학도병들을 이끌고 경북 영덕 장사 앞바다에서 벌였던 장사 상륙 작전이 그것이다. 당시 장사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학도병은 770여 명. 이들은 문산호를 타고 장사에 상륙해 국도 7호선을 봉쇄하고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중학교 5학년인데 나이는 18살. 그때 이제 우리 현재 고향인 대구 반야월 가는 곳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전쟁이라 참 두려웠죠. 이런 총알이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데 우리가 살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도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가는데 한쪽에서는 쓰러지고 뭐 어떤 친구들은 만세 소리 부르는 사람들, 어떤 친구들은 지금 부모를 부르는 사람들, 아비규환이고 뭐 참 비참했습니다. 이 전투로 200여 명이 죽거나 다쳤고 상당수는 행방불명되었다. 가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느냐? 그 18살, 17살 어린아이들이 지금 부모도 없이 커서 산화돼가지고 흔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 그게 우리, 그 사람이 나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인데.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절로 납니다, 사실은. 거기만 가면은. 메가더는 상륙작전의 기본 계획을 확정한 후 상륙부대를 편성했다. 새로 편성된 부대는 미 제10군단이었다. 이 부대의 주요 병력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보병사단, 여기에 포함된 카투사의 시초 한국인 8,000명이었다. 국군으로 참가한 부대는 제1해병연대와 국군 제17연대였다. 9월 11일 고베와 요코하마에서 각각 출발한 미 해병과 육군은 사세보와 부산에서 출발한 병력과 합류한 뒤 9월 14일 인천 앞바다에 집결했다.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팔미도 등대를 밝히는 것이었다. 팔미도 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인천으로 들어가는 항로를 이끄는 중요 등대다. 이를 켜기 위해 클라크의 첩보 부대가 투입되었다. 이어지는 세부 계획은 이랬다. 지상군의 상륙 지점은 3곳이었다. 1차 상륙 지점은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 녹색 해안이다. 이어 두 번째 만조가 오면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청색 해안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적색 해안인 북성 포구로 상륙한 한국 해병대가 인천시가지 소탕작전을 수행한다. 이후 주력 부대는 서울과 북한군의 퇴로인 수원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 팔미도 등대에 불이 켜졌다. 미 해군 정보장교 크라크 중위와 켈로 부대가 이룬 쾌거였다. 인천 상륙작전의 예비 첩보 작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작전과 한국 해군이 담당했던 엑스레이 작전과 그리고 미 국동군 사령부가 담당했던 트루디 잭슨 작전이 있죠. 당연히 엑스레이 작전의 성과 하에 트루디 잭슨 작전도 성공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261척의 상륙부대를 이끌 수 있는 그 등대인 팔미도 등대에 불을 붙여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 역사적인 첫 상륙이 이루어졌다. 그 시각 상륙함 안에서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미 해병대 참전용사 존 시미넬 씨. 20대에 앳되었던 청년은 이제 90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It gets so mixed up, you don't know where you got it. 미 해병 1사단으로 첫 상륙 지점인 녹색 해안에 상륙했던 그는 당시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Our mission was to take the hill. We landed, jumped in a hole. They have the trenches in the front. Then take Cemetery Hill. I got up to the top of the hill. It was the top of the cemetery. I started digging. I dug out bones. I'm throwing out the bones to get into the hole. That's the truth. We had to dig in because the fire was coming down.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cemetery, you never know where you are.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함포 사격도 계속되었다. 월미도를 비롯한 상륙지 인근은 모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바다가 된 상륙 지점으로 해병대가 출격했다. 그 함포 사격은 아마 와서 떨어지면 그냥 큰 연못이 생겨버려. 얼마나 위력이 큰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집들이 전부 다 초가집 아니야? 그러면 그 바다에서 그냥 팡 불빛 해가지고 쏘면은 이렇게 폭탄이 지나가면 그 밑에 있는 초가집의 그 지붕들이 다 날아가. 그 정도로 그 위력이 세더라고. 폐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긴 있었지. 그러나 네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하고 인천 상륙하니까 얘들 그냥 공기 빠지게 달아나게 바빴죠. 당시 인천 기상대 부속 건물로 사용되었던 이곳에는 그날의 치열했던 교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인천 상륙작전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있었던 그 한국 전쟁에 대한 5억 게임을 실시하는데 중공군 참모부에서 이때 유력한 상륙작전 후보지로 인천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조원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을 김일성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그런 예상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지만 김일성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일 빨치산 그 경험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유격전, 비정규전 중심으로 자기가 군생활을 부대를 지휘해봤지 정규작전 병력을 수행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현실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낙동강 전선만 거기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은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하는 낙관적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지역에서의 유엔군의 상륙작전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낙동강 전선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은 적도 그러니까 유엔군도 그럼 포기할 거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한 거죠. 실제 김일성이 한 7월 20일경에 이렇게 그 북한군 전선사에 명령을 하다랍니다. 8월 15일까지는 낙동강 부산까지 완전히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 빨리만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면은 후방에서 상륙작전은 아마 포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전 개시 15시간 만에 월미도와 인근을 손에 넣고 교두보를 확보한 아군은 인천으로 향했다. 적군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Urban combat is always very, very dangerous, very, very high casualty rate. But this was actually rather low, all things considered. And I think part of it was the North Korean forces were so overwhelmed and so demoralized. Towards Seoul, yes, the fighting becomes much, much harder. 인천을 접수한 아군은 서울로 향했다. 목표는 9월 28일까지 서울을 수복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고비는 서울 중심부로 향하는 연희고지 전투였다. 한국 해병대가 투입된 이 전투에서 승리한 뒤 아군은 90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다. 인천 상륙작전의 빛나는 순간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지 못했다거나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그 작전의 상황은 명확하합니다. 우선은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미 8군 중심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8군이 북경을 비해서 약 2배의 병력의 우세를 점하고 있었지만은 수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선 작전의 이점을 고려해서 이제 공세로 전환시킬 수 있었지만 공세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공세로 전환해서 공격하더라도 전부 정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즉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경은 주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축선에서 정면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는 승리를 할 수 있지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계군은 철수를 하면서 당연히 지원작전을 수행했을 것이고요. 지원작전을 수행하면서 유엔군의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또 희생시켰을 것이고요. 젊은 청년들 전부 징발해서 아마 북으로 다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엔군이 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그 승리의 결과는 참혹했을 것이다. 전쟁은 3년 만에 승자 없이 끝났다. 종전이 아닌 휴전이었다.
그리고 전쟁은 평화로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총끝에다가 난닝을 벗어났고 그래서 막 수류탄을 뚫려 가다 보니까 난닝을 이렇게 그래 우리 분대장이 호 그게 이제 그걸 뭐냐면 항복이라 임기 때 총끝에 오니까 그 나중에 이렇게 이민거인데 얘가 맞아가지고 얘 날아가 보고 없더라고 얘가 그 나를 보더만 너무 미국에서는 내가 이게 그걸 보니까 눈물이 팍 나니까 내하고 같은 또래라 겨우 19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어떻게 뭐 동족심이었고 이래가지고 저거 왜 우리가 저렇게 싸워줘야 되겠나 내가 또 만약에 거꾸로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이 옆에서 왜 우냐 이라 저기다 이거는 저기지만은 he's Korean too 그래서 한국 사람이죠. 인천에는 당시의 포화를 이겨낸 나무 7그루가 남아있다. 이 나무들이 살아남아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바로 그것. 평화다.